터키는 유구한 역사가 만든 수많은 문화유적뿐만 아니라 넓은 국토에 경이로운 자연 풍광까지 가진 관광대국이다. 그 중에서도 이스탄불은 로마 및 동로마, 라틴 오스만을 거치며 거의 1600년 동안 거대 제국들의 수도였으니 수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한 최고의 관광지다. 더구나 마르마라해와 보스포루스 해협, 금강만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풍경을 방송에서 수없이 보면서 그리워하던 곳이라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키르크야렐리에서 3개월 장기 체류를 하는 중에 코로나를 무릅쓰고 감행하는 여행이라 조심스럽다. 200여 킬로미터를 달려 이스탄불에 도착하여 도로변 주차장에 주차하고 갈라타 다리로 걸어갔다. 금강만을 사이에 둔 에미네니와 카라케이를 잇는 갈라타 다리는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4번의 소실과 5번의 대공사가 있었다고 한다. 여행 방송을 보면서 수많은 낚시꾼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있는 다리다. 반가운 마음으로 다리에 올랐지만 낚시꾼이 한 명도 없어 실망이었다. 아마 코로나로 낚시를 금지한 것 같다. 다리 위에서 금강만과 보르포스 해협, 구시가지의 모스크 첨탑들과 갈라타 타워를 한참 감상했다. 다리 옆 광장에는 군밤과 옥수수 등 간식거리를 팔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었다. 다리는 2층 구조로 아래층에는 레스토랑들이 모여 있고 보행로도 있다. 이곳에 오면 꼭 먹어보아야 할 정박한 배에서 구워주는 고등어 케밥을 먹으며 쉬다가 그랜드 바자르를 찾아 언덕길을 올라갔다. 상가에 진열된 터키 전통 과자와 말린 과일, 장식용 식기 등이 화려하다. 특히 모로코와 튀니지에서 먹으면 익숙해진 대추야자도 많이 보인다. 맛있어 보이는 터키 전통 과자들은 먹어보니 너무 달아서 우리와는 잘 맞지 않는다. 그랜드 바자르로 들어가는 문을 찾았는데 앞불싸 닫혀있다. 내일 일요일에는 폐장한다는 구글 지도 정보를 보고 일부러 오늘 찾아왔는데 이런 허탕이다. 지나가는 현지인에게 물어보니 일요일에는 문을 닫으니 월요일에 오면 된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월요일에 다시 오기로 했다. 그랜드 바자르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베야지트 광장이다. 광장 옆에 거대한 베야지트 모스크는 이스탄불에서 2번째 규모라는데 술탄 베야지트 2세 일가에 무덤이 있다고 한다. 위용이 대단하다. 광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었다. 베야지트 광장에서 예니 셸리레르 거리를 따라 술탄 아흐메트 광장으로 걸어갔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터키 아이스크림의 전통적인 퍼포먼스를 체험했다. 터키 아이스크림은 아주 쫀득하여 이런 퍼포먼스가 가능한 것 같다. Okay? 맛있게요. 쫀득쫀득 아이스크림. 와. Selam aleyküm. Thank you. Maske yapın, maske yapın. Bu şarkı güzelmiş Yılmaz abi. Tamam, fenomen şarkımız bu Yılmaz abi. 술탄 아흐메트 광장에 들어서니 정면으로 블루모스크로 불리는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에 6개 첨탑이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 콘스탄틴 오벨리스크, 왼쪽으로는 아야소피아의 4개 첨탑이 눈에 들어온다. 대단한 광경이다.
원래 이곳은 로마 시대 전차경 기장이었다고 한다.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투트모스 3세가 카르나크 신전의 제7탐문 앞에 세웠다고 한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2세가 357년에 알렉산드리아로 옮겼으며 390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오벨리스크의 사면에는 투트모스 3세가 BC 1450년 유프라테스강 유역을 점령한 것을 기리는 내용이 상형문자로 새겨져 있다. 흰 대리석으로 된 하단부는 테오도시우스 1세 때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사면에 각각 황제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의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 전차 경기를 구경하는 황제 가족들의 얼굴 윤곽이 많이 달아있다. 3500년이 지났는데 상형문자와 전체 모양이 아직도 이런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 청동 뱀기둥은 기원전 479년에 만들어져 그리스 아폴로 신전에 있었고 3마리의 뱀이 서로 뒤엉켜서 직경 3m의 황금 그릇을 바치는 형상이었지만 13세기 십자군의 침입으로 파손되어 기둥의 형태만 남아있다. 10세기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7세는 오벨리스크를 콘스탄티노폴리스 경마장 반대쪽에 세웠다. 원래는 금으로 도금된 청동판으로 덮여 있었지만 제4차 십자군이 뜯어가고 벽돌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모스크 안 벽면을 온통 뒤덮은 푸른빛을 띠는 도자기 타일 때문에 블루모스크라는 애칭으로 알려진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는 오스만 제국의 제14대 술탄 아흐메트 1세의 명령에 따라 1609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7년의 공사 끝에 1616년에 완성되었다. 그런데 관람 코스가 정해져 있고 그곳에서는 블루 타일과 돔을 볼 수가 없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는 모스크가 그냥 평범한 모습만 보여주니 안타까웠다. 이 모스크에는 미나레가 6개다. 모스크의 미나레는 함부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세운 모스크에는 1개, 장군이 세우면 2개, 국가에서 세우면 3개, 술탄이 세우면 4개라고 한다. 당시 아흐메트가 터키어로 알튼인 금으로 지어라고 했는데 부족한 재정으로 금을 사용할 수가 없어 건축가가 터키어로 알트인 6개로 잘못 알아들은 척 미나레를 6개로 세웠고 완공 뒤 블루 타일의 아름다움에 황제도 만족하여 다행히 건축가도 무사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메이단 분수 옆 벤치에서 여유를 즐겼다. 청명한 날씨와 분수, 아름다운 아야 소피아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평온하다. 결혼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신부가 꽃처럼 예쁘다. 정식 명칭이 하기야 소피아 그랜드 모스크인 아야 소피아에 드디어 입장했다. 아야 소피아는 537년 동방 정교의 대성당으로 세워져 1453년까지 그리스 정교의 성당이자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의 총본산이었다.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라틴 제국에 의해서 점령된 1204년부터 1261년까지는 로마 가톨릭의 성당으로 개조되었다가 다시 정교의 성당으로 복귀하였다. 이후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1453년부터 500년에 가까운 1931년까지는 모스크로 사용되었고 1935년에 박물관으로 다시 개장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10일에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박물관에서 모스크로 바뀌어 현재는 하기야 소피아 그랜드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비잔티움 건축의 대표작으로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건축물이다. 지배자에 따라 모습이 바뀌어 간 아야 소피아의 운명이 기구하지만 덕분에 한 건물 안에 정교회와 성당과 모스크가 공존하는 보기 드문 건축물이 되었다. 박물관에서 모스크로 바뀐 덕분에 입장료는 없었다. 아야 소피아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며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양과 색채가 시선을 압도했다. 오래된 성당과 깔끔한 모스크의 장식들이 어우러져 기묘하지만 아름다운 조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30m 가까운 높이의 돔이 장관이다. 기둥이 없는 돔으로는 세계 최초라고 한다. 가슴이 뛰었다.
인류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걸작을 만난 것이다. 이런 맛에 여행을 다닌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사람들로 만원이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봉쇄되어 회칠이 벗겨진 벽에 드러난 성화를 구경할 수는 없었지만 1층에서 올려다보는 돔과 벽체, 기둥들만 해도 보는 사람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정말 대단하다. 토카프 궁전 투어는 다음으로 미루고 언덕을 걸어 내려왔다. 중간 레스토랑에서 밥과 고기볶음으로 저녁을 먹고 쉬다가 이스탄불의 중앙역으로 볼 수 있는 시르케즈 역을 구경했다. 영화 오리엔트 특급 살인으로 유명한 오리엔트 특급 열차의 출발역이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때 유럽을 관통하여 이스탄불에서 파리까지 운행된 특급 열차는 유럽의 동맥구시를 했다고 한다. 시르케즈역 한쪽에서 수피댄스 공연표를 팔고 있는 사나이를 만났다. 할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라면서 한국을 좋아한다고 엄지척을 한다. 마침 수피 공연을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월요일 저녁 7시에 공연이 있다고 하니 그때 와서 보기로 했다. 갈라타 다리 쪽으로 내려갔다. 석양의 다리 풍경이 아름답다. 차로 돌아와 인근의 레스토랑에서 고등어 케밥을 먹었다. 현지 레스토랑에서는 고등어 케밥이 훨씬 저렴한 데다 맛도 더 좋다. 차이를 무료로 서비스하는 청년이 다정하게 말을 붙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친구는 터키의 주류인 튀르크족이 아니라 쿠르드족이라고 한다. 골목 안 공터를 찾아 오랜만에 차박했다. 동네가 조용해서 잘 잤다. 오늘은 키르클라렐리를 출발하여 이스탄불까지 201km를 이동하였고 걸어서 에미네니 지역을 한 바퀴 돌았다. 여행 경비는 총 77,787원을 지출했다. 다음 편에서는 이스탄불 여행기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